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3만열혈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서 제10판 신민법 강의 2회독 515페이지에 로마자 8번 등기 청구권 보겠습니다. 3만열혈 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8번 등기 청구권 의의와 개념.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해서 행하여진다. 이와 같이 등기를 당사자의 공동신청으로 하여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등기 신청에 협력하지 않으면 다른 당사자가 혼자서 등기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등기를 원하는 당사자로 하여금 상대방에 대하여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지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권리, 즉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 대하여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등기 청구권이다. 예컨대 부동산 매수인인 매도인에 대하여 등기 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야 한다. 등기 청구권은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 양가로 이번에 등기 수취 청구권의 문제. 예컨대 A가 그의 토지를 B에게 매도하였는데 B의 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B 등기 신청 지연으로 인하여 A가 세금 부담, 기타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그때 A가 B에게 등기를 넘겨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여기 관해서 학설은 모두 긍정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부동산 등기법 제29조를 근거로 등기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학설 판례는 타당하다. 판례해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제29조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통상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을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방법으로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양가로 3번의 등기신청권과의 구별. 등기신청권은 다른 사인에 대하여 등기신청을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사건이다. 그에 대하여 등기신청권은 공인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공권이다. 따라서 둘은 구별되어야 한다. 516페이지 권리 발생 원인과 성질. 등기 청구권의 발생 원인과 성질에 관하여 부동산 임차인의 등기 청구권에 관한 제621조를 제외하는 규정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설은 모두 경우들에 나누어 이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여기서 등기 청구권의 성질과 학설 대립을 고려하여 다수설과 같이 4가지 경우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1번, 2번, 3번, 4번. 예. 양가로 1번에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의 경우.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에 있어서 등기 청구권의 발생 원인과 성질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제1설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발생하며 그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 이 견해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주장되기도 하고 독자성을 인정하며 주장하기도 한다. 제2설은 물권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물권행위 효력으로서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고 채권행위가 물권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행위 효력으로서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때 등기 청구권의 성질은 모두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 제3설은 등기 청구권은 매매계약, 기타 채권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할 수도 있고 물권적 합의와 부동산의 인도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물권적 기대권이 생기고 이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도 생기며 등기 청구권의 성질은 앞의 경우에는 채권이나 뒤의 경우에는 물권적이라고 한다. 한편 판례는 등기 청구권은 채권행위에서 발생하며 채권적 청구권이라고도 하며 일설과 같다. 검토 및 사견. 일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물권행위 내지 물권적 합의는 이행 행위인도 그로부터 급부청구권이 발생할 수는 없다. 그리고 등기는 물권행위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물권 변동에 필요한 요건이며 따라서 이 두 요건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강제하지 못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물권행위에서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하는 이 3설은 옳지 않다. 3설은 우리 법상 물권적 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지지되기 어렵다. 다음에 등기 청구권의 성질을 살펴보면 우리 법상 등기가 있기 전에는 설사 물권행위가 행하여졌더라도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 청구권자가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가질 수는 없다. 결국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여야 한다.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의 경우 특히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문제된다. 여기에 관한 학설은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상으로 보아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여 소멸시효 제도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이지만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의 권리를 장다가 없는 것으로도 볼 수도 없고 또한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517페이지) 현 상태와 매수인 인도받아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보다는 매수인의 사용 수익 상태를 더욱 보호해야 할 것이므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 그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판례는 여기서 더 나아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 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 등기 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사용 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마찬가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과거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성실하여 더 이상 사용 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점유 성실 시점으로부터 그 이전 등기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판례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대립하여 엇갈려 있던 것을 전자를 폐기하고 후자를 통일한 것이다. 생각컨대 판례는 실질적 타당성 면에서 고려할 가치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등기 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파악하는 한 그 권리는 10년의 시효가 걸린다고 할 것이다. 더욱 이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내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거나
또는 그 경우를 매도인이 등기 의무에 대한 승인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다. 뿐만 아니라 판례처럼 해석하면 부동산 매수인이 등기를 하지 않아도 보호되게 되어 성립요건주의와 취지가 몰각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등기부와 실제의 권리관계의 불일치를 심화시키는 문제를 일으킨다. 한편 이러한 사견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매수인의 점유를 상실하였는가 아무런 영향도 없다. 매수인이 점유를 하고 있어도 등기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기 때문이다. 한편 판례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법리는 삼자간 등기 명의 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의 경과로 무효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따라서 그 경우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역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에 비하여 부동산 실명법의 시행에 따라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된 위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자가 그 대신에 부당이득 범위에 따라 법률상 취득하게 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그 얘기한 등기 청구권은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하여 올 때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된다. 대부분은 그 이후로 무효로 된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처음부터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의 점유 및 사용 등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하여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자체의 실질적 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기한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면 이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실명법의 유예기간 및 시효기간 경과 후 여전히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그 권리를 보호하여 주는 결과로 되어 부동산 거래의 실정 및 부동산 실명법 등 관련 법률의 취지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든다. 518페이지 양가로 1번은 실체관계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A 부동산에 관하여 B가 위조서를 이용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때에는 권리자에 의하여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매매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행하여졌는데 그 매매가 무효이거나 취소 해지된 경우 법정 지상권 단하 법정 저당권이 성립한 경우 등에는 등기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등기 청구권에 관하여 학설은 일치하여 그것은 물권의 효력으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사견으로 등기가 실체관계에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권자는 물권 내용의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물권의 효력으로서 생기는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불일치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학설 판례는 타당하다. 양가로 3번의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민법은 제245조 제1항에서 점유취득시효 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점유취득시효는 본래 187조에 의한 물권 변동이어서 물권 취득의 등기가 필요로 하지 않은 것이나 이 규정은 등기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에 관하여 논란이 생긴다. 학설은 (245조) 제1항의 법률 규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 이번에 물권적 기재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이 경우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며 그 등기 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견 보겠습니다. 취득 수요의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조임자에게 사실상 소유권이 있고, 그때는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지 않은 경우여서 물권의 효력으로서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사건의 부동산 임차권의 경우 민법 제162조에 의하면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사이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에 등기 청구권에 관한 학설은 1번의 621조 1항의 법률 규정에서 발생하며 그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 2번에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 사견으로 621조 제1항은 부동산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주어진 특별규정이다. 즉 그것은 반대 약정이 없으면 등기 약정을 인정해 주려고 하는 것이며, 그 규정은 결코 등기 청구권에 관한 당사자 519페이지 사이의 약정을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다. 임대차 계약이라는 채권계약에 등기 청구권에 관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일설이 없다. 양가로 5번에 부동산 환매의 경우 민법 제592조에 의하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환매권의 보루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게 된다. 이러한 환매 등기에 있어서 등기 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발생하고 그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여야 한다. 예, 지금 등기 청구권을 받습니다. 등기 청구권,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 대하여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법적 성질을 자세히 봤고요. 그 다음에 519페이지에 험화자 9번 등기의 효력. 등기의 효력은 보통의 등기인 본등기의 경우와 가등기의 경우로 나눠 보아야 한다. 1번 본등기의 효력. 양가로 1번의 권리변동적 효력. 물권행위 외에 유효한 등기가 있으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 이러한 권리변동적 효력은 등기 효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주의할 것은 등기의 권리변동적 효력이 생기려면 등기가 신청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에 실제로 기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등기가 신청되고 등기관이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였더라도 실제로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면 권리변동적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등기관이 등기가 마친 경우에 그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여기에 관하여 개정부동산등기법은 명문의 비용을 두고 있다. 그에 따르면 등기는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신청은 대부분 비축을 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므로 결국 등기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게 된다. 다만 같은 토지에 있는 여러 개의 구분 건물에 대하여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재 및 지번에 관한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 신청이 접수되는 것으로 보므로 등기도 그 시기에 효력이 생긴다. 양가로 2번의 대항적 효력.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위의 질권 등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이 등기된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환매권, 부동산 임차권에 관하여 일정 사항이 등기 520페이지 된 때에도 같다. 이들은 등기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수익 효력만 있게 된다. 양가로 3번의 수익 확정적 효력.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여러 권리의 수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이것이 등기의 수익 확정적 효력이다.
그리고 여기서 등기 순서는 등기 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의 순위 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의 접수 번호에 따른다. 다만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르되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양가로 4번의 추정적 효력, 추정력, 이게 등기 추정력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 추정력. 반가로 1번의 의미, 근거. 등기 추정적 효력 내지 추정력이라 함은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시적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게 하는 효력을 말한다. 민법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명문의 비용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이를 인정하는 데 학설, 판례가 일치하고 있다.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근거에 관하여 학설은 여러 수로 나누어 있다. 사견으로 여기 추정력은 사실의 추정이 아니고 권리의 추정이어서 그 근거는 법규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민법은 부동산 점유에 관해서 권리의 추정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규율의 틈이 있는 것이다. 그 틈이 제200조의 유추 적용에 의하여 채워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등기 추정력의 법적 근거라고 할 것이다. 반가로 2번의 추정력에 미치는 범위. 등기가 있으면 그 권리가 등기 명인에게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 등기에 의하여 유효한 권리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등기 추정력이 등기에 의해 기재된 등기 원인에도 미치는가는 문제된다. 여기서 학설은 인정설, 부정설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판례는 긍정하고 있다. 사견. 이는 사실의 추정 문제이고 존의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하여 등기가 적지 않게 향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판례가 그런 등기 유용성도 인정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부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등기 추정력은 등기부사항의 기재사항에도 미친다. 그 결과 가령 금주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으면 금주당권의 존재뿐만 아니라 해당하는 피담보 채권도 존재한다고 추정한다. 등기 추정력은 권리변동의 당사자에게도 미치는가? 그런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A로부터 521페이지 B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는데 A가 B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존재를 이유로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B가 등기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여기에 관하여 학설은 1번의 인정설, 2번의 부정설을 나누어 있고 판례는 인정설을 취한다. 생각건대 등기 추정력은 모든 자에게 인정되어야 하므로 인정설이 타당하다. 등기 추정력은 일반적으로 등기 명의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등기 명의인이 아닌 제3자도 추정력을 원형할 수 있다. 가령 소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거나 조세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추정력을 원형할 수 있는 것이다. 등기 추정력이 등기 명의인의 이익만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번의 추정효과. 추정에는 사실상의 추정과 법률상의 추정이 있다. 전자는 일반 경험 법칙을 적용하여 하는 추정이고 후자는 이미 법규화된 경험 법칙 즉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는 추정이다. 그리고 전자가 번복되려면 추정 사실이 진실인가에 의심을 품게 할 반증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후자가 번복되려면 추정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는 적극적인 반대 사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법률상의 추정은 다시 사실 추정과 권리 추정에 세분화된다. 권리 추정에게는 이 추정은 이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가? 우리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그 추정은 법률상의 추정이고 그 중에도 권리 추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려면 등기에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추정하는 자가 반대 사실의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판례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로되어 있는 경우에 그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그 등기 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그 무효 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등기 명의자 또는 제3자가 그에 앞선 등기 명의인의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로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 원인의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등기가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의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등기 명의인에게 있다. 그리고 등기의 추정력의 부수적인 효과로서 1번에 등기 내용을 신뢰하는 것은 선의인데 과실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2번에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려는 자는 등기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기로 추정된다. 판례, 양가로 기업 추정력의 의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자체만으로서 권리 추정력이 있어 이를 다투는 측에서 적극적으로 그 무효 사유를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등기 명의자의 등기 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서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을 깨뜨려 이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윤의 보존등기 추정력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로된 이상 그 보존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된다 하더라도 그 보존등기 명의자가 보존등기하기 이전에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그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보존등기 명의자 측에서 그 양수 사실을 입증한 책임이 있다.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 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으며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 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 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 토지조사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개로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 보존 등기 추정력은 그 보존 등기 명의 유해자가 당의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지는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130조는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에 있어서 토지 대장 등본 또는 임야 대장 등본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자는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예고 제1026호는 위법 소정의 판결의 한 예로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 등기 신청인을 소유로 이걸 이유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자가 그 판결에 기하여 기존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한 후 자신의 명의로 마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할 것이고 또한 그 기초가 된 판결의 내용이 사정 명의인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 명의인이 원고 정성으로부터 명의신탁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판결이 공시성달 절차에 의하여 선고된 판결이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양가로 티귿 전 등기 명의인의 처분에 제3자가 개입된 경우
전 등기 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 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 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등기 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의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전 등기 명의인의 그 반대 사실, 즉 제3자에게 전 등기 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지 또는 제3자가 전 등기 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유지하였다는 등의 유효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양가로리를 등기 원인을 다르게 주장한 경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져 있는 경우에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 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따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 명의자가 전 523페이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 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 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전 등기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 입증을 해야 한다. 양가로 미음 멸실회복 등기의 경우 멸실에 의한 회복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타당하고 전 등기의 접수일자 및 번호란 원인일자란 등이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회복 등기 절차에 무슨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복 등기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멸실회복 등기는 공유자 중에 1인이 공유자 전원의 이름으로 그 회복 등기 신청을 할 수는 없고 등기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명의가 아니라 비상속인의 이름으로 회복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회복 등기 신청 당시에 등기 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건 멸실회복 등기 추정력이 깨어지지 아니한다. 양가로 피배 가등기의 경우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할 어떤 계약 관계가 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에 있다고 추정이 되는 것도 아니다. 양가로 시읒 허무인으로부터 이어받은 등기의 경우 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어받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그 등기 명의자에 대한 소유권 추정은 깨트려진다. 양가로 이응 명의신탁이 된 경우 명의신탁은 등기 추정력을 전제로 함으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 약정에 성립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 양가로 지읒 추정력의 공멸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을 것으로 증명된 이상 그 등기의 적법 추정은 공멸되는 것이고 계속 다른 적법한 등기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양가로 치읓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경우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경료된 임야에 관하여는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특별조치법 제10조에 의하면 미등기 임야에 관하여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 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받은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 또는 그 대리인은 동법 제5조 내지 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하여 임야대장 등의 명의를 주장한 다음 그 대장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유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동법 소진의 특별한 절차에 따라 맞춰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524페이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로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 변경을 함에 있어서 첨부한 원증서인 이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가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수복 지분의 소유자 미 복구 토지의 복구 등록과 보존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경로된 토지에 관하여 비록 그 등기 명의인 이전에 다른 소유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맞춰진 것이어서 실질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그 등기에 기초가 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다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며 허위의 보증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제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 소론과 같다. 그러나 상대방이 등기에 기초가 된 보증서의 실질적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제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인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로된 등기의 명의인이 스스로 임야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그 임야는 원래 자신이 피상속인 소유로서 명의신탁하였던 것인데 그 명의신탁이 해지하면서 편의상 자신이 그 임야를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여 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보증서가 허위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 그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은 반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 내에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을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맞춰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이 판례가 굉장히 긴데요. 이제 여러 번 읽으시면서 밑줄 잘 치시면 좋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도 특별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됨도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에 기초가 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그 등기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해 입증의 정도는 등기에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제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한 등기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한다. 525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 취지에 비춰볼 때 위 법률이 요구하는 3인의 보증인들은 위 법률에 의해 등기를 하고자 하는 확인서 발급 신청 이외의 제3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따라서 보증인으로 위촉된 본인이 자신 또는 자신의 대표자로 있는 종중에 사실상 양수한 토지에 관하여 위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경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신은 당해 토지에 관한 보증이 될 수 없다고 범인 상당함으로 확인서 발급 신청 종중의 대표 자신이 위 부동산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의 1인으로 된 보증서 및 이에 대한 확인서에 의하여 경유된 등기는 전체상 위법한 등기로서 적법성의 추정을 받을 수 없다. 반가로 4번에 점유 추정력과의 관계
점유 추정력에 관한 제200조가 부동산에도 적용되는 시가 문제된다. 여기에 관해서 학설은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그 규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데 일치하고 있으나 이등기 부동산의 적용에 대해서는 1번의 인정설, 부정설 나누어 있다. 그리고 판례는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백히 부정하고 있으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관한 사안에서 토지 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의 소유권 추정을 인정한 적이 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예. 사견으로 제200조는 동산의 하나에 적용되고 부동산에 관하여는 설사 등기가 없더라도 동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한다. 뒤의 경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고 보통의 증명책임 문제만 남는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5번의 공신력의 여부. 이 법은 동산거래에 관하여 선의취득을 인정하나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는 그러한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등기의 공신력은 없다고 해석된다. 무권리자로부터의 권리취득은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학설도 일치하여 그와 같이 새기며 판례도 같다. 이번에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에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와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가 있다. 이들 가운데 후자에 대하여서는 비전형 담보를 규율하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특수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에 관하여는 뒤에 비전형 담보에서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본래의 가등기인 전자의 가등기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 학설과 판례는 가등기 효력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있은 후의 것과 본등기가 있기 전의 것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방가로 1번의 본등기 후의 효력, 본등기 순위 보존의 효력.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면 가등기에 기하여 후에 본등기가 행해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게 되는데 학설은 이를 본등기 순위 보존의 효력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가등기에 그와 같이 순위 보존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 그것에 저촉하는 중간 처분이 본등기를 갖추고 있더라도 묘 또는 순위가 된다고 한다. 예, 산들님 반갑습니다. 판례도 같다. 이번에 본등기 전의 효력.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가 있기 전에 가등기에 어떤 효력이 있는가에 관해 학설은 대립하고 있다. 일설은 가등기는 본등기가 없는 한 그 자체로는 실제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가등기가 있더라도 본등기 명의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가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면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제2설은 가등기는 가등기인 채로 실제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그것은 청구권 보존의 효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판례는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는 자기의 물권 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하므로 가등기 후에 소유권 취득의 본등기 명의는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으니
법률상 당연하고 따라서 본등기의 효력을 구피한 가등기 권리자는 아직 본등기 전이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제3자의 권리를 부인할 수 있다는 상고 논지는 유효없다고 하며 또한 가등기가 권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아무런 원인 관계없이 불법 말소된 경우에 있어서 그 가등기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 아니어서 불법하게 말소된 위 가등기의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그 부동산의 가등기권자였고 말소된 가등기를 회복하여 이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지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자라 되어 있는 자의 인도 청구를 배척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설과 같다. 판례 보겠습니다.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62조 2항 규정에 의하여 그 본등기 시부터 본등기의 수행을 가등기의 수행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 보존적 효력만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을 갖지 아니하고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본등기를 경유하기까지는 마찬가지이므로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이더라도 가등기 권리자는 그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527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검토 및 사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의 학설은 가등기 자체의 효력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을 뿐 본등기 후에 가등기 효력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리고 가등기 자체에 아무런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도 본등기가 있은 후에는 가등기 청구권을 침해하는 중간 처분 무효 또는 호수리가 된다고 한다. 여기서 그 견해, 즉 외일설의 모순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그 견해는 가등기가 있더라도 본등기 명의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 가등기 명의는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상대적 유효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컨대 가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처분은 청구권자에 대하여 청구권을 침해하는 한 그때에서 무효라고 해야 한다. 이것이 가등기 자체의 효력으로서 청구권 보존의 효력이다. 그 효력의 법적 근거는 현재로서는 부동산등기법 제88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동조가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존하려고 할 때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부동법 제91조에 하여 전제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려면 여기에 관한 명문성을 두어야 한다. 그때에는 상대적 무효에 관한 것과 함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방법도 실체적인 민법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양감 3번의 정리, 사견을 바탕으로 하여 가등기의 효력을 정리해본다. 방가로 1번에 청구권 보존의 효력. 가등기는 가등기된 청구권을 보존하는 효력이 있다. 그 결과 가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처분은 청구권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무효이다. 즉 청구권자에 대하여서만 청구권을 침해하는 범위에서 무효이다. 그러므로 가등기 후에 제3자 앞으로 본등기가 행하여졌더라도 가등기 명의는 본래의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물권행위와 본등기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제3자는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절차, 특히 A의 부동산에 관하여 B 명의의 가등기가 있은 후에 A로부터 C로의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가 있었고 그 뒤에 B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문제이다. 여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B가 A를 상대로 본등기를 하여하고 이 본등기가 있으면 C의 등기는 구등기법 제55조 이후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데에 해당하므로 등기반 이익을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 점은 C의 등기가 분담권 설정 등기 및 경매신청 기입 등기, 가압류 등기,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 등기와 이어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판례는 가등기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A에 대한 본등기를 인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외에 구등기법 제55조 이후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는 등기 신청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또 문제였다. 판례에 의하여 문제점이 지적되자 개정 부동산 등기법이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 그에 따르면 등기관은 28페이지
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외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가등기 외의 등기를 말소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 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중간 처분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위 예의 경우에서 먼저 B가 A를 상대로 본등기를 하고, 그러한 등기관이 부동산 등기법 제92조 1항을 근거로 C 명의의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판례를 보겠습니다.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가 됨으로써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가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한 경우에 그 후에 가등기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하여 말소될 때에는 결국 이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할 것을 말소한 결과가 되므로 이때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그 말소 등기의 회복 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회복 등기는 소거할 이익이 없다. 반가로 이번에 소유권 본등기 수의 보존의 요령,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본등기의 수익은 가등기 수익에 따른다. 예컨대 A의 부동산에 관하여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또는 저당권 설정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가 있으니 C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본등기 또는 저당권 설정의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에 B가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 또는 저당권 설정의 본등기를 하면 B의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저당권 설정 등기 수위는 가등기 수위에 따르게 되고, C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되어 B만이 소유권자로 되고, 또 B의 저당권은 C의 저당권에 우선하게 된다. 가등기에는 본등기의 수위 보존의 효력이 있으나 물권 변동의 시기는 가등기 시에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가등기에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고 소유물권주의 원칙상 본등기가 있어야만 물권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있기까지는 본등기를 한 제3자의 소유권이 유효한 것이 된다. 그 결과 그는 임대하여 차임을 받을 수도 있다. 보시면 앞에 내용 쭉 설명하시고 뒤에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판례가 많은데 아마 판례는 문제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